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66쪽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고체, 액체, 기체. 이것이 바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상태라는 말, 물질의 상태라는 말이 나오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것을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볼까요? 자, 학습 목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특징.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입자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세 가지 상태를 입자 모형으로. 우리가 과학에서 이렇게 입자 모형으로 표현하는 이유, 지난 단원에서도 배웠었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분자입니다. 분자를 말하는데 이 분자는 너무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모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모형으로 설명. 모형으로 설명.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립니다. 그냥 분자 하나를 이 동그랗게 그냥 표현을 해서 모형으로 이제 고체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액체는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첫째 줄.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액체, 기체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으며 이들의 특징이 다른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요 밑에 보면 해보기 실험이 있죠. 해보기 실험. 해보기 실험이 있는데 요것을 하기 전에 다음 단원의 내용을 먼저 보고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첫째 줄. 얼음이나 나무와 같은 고체는 고체에 대해서 나오죠. 고체의 예는 얼음, 나무 이런 게 고체라고 합니다. 고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모양이 일정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단.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힘을 가해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줄, 물이나 주스와 같은 액체는 이젠 액체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액체의 특징. 액체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물, 주스 이런 거 액체죠. 콜라, 사이다, 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피가 일정. 부피가 일정. 그리고 흐르는 성질.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 부피가 일정하다는 이 두 번째는 고체랑
성질이 아니라 특징이 같다. 고체도 부피가 변하지 않고 액체도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수증기나 공기와 같은 기체는 이제 기체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알아볼 건데, 기체의 예는 수증기, 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체입니다. 기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힘을 가하면 부피가 변한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힘을 가하면 부피가 변한다. 두 번째. 그래서 고체와 액체는 부피가 변하지 않았는데 얘는 부피가 변하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시험을 보면 이런 거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체는 부피가 변하고 고체, 액체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정리하면 고체, 부피는 부피 변화 하면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부피가 변화하는 것을 고체, 액체는 어떻더라?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액체는 변한다. 두 번째, 모양. 고체, 액체, 기체. 고체는 모양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액체, 기체는 변한다.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 줄. 물질의 상태에 따라 특징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각 상태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체, 액체, 기체는 왜 특징이 다르냐는 겁니다. 다른 까닭. 바로 입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 그렇다면 고체, 액체, 기체의 입자. 이 입자는 이제 분자라고 했죠. 나중에 분자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게 됩니다. 이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는 도대체 입자의 배열이 어떤가? 이게 바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모형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는 도대체 입자 배열이 어떤가?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고체부터 보죠. 고체. 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밑에 그림을 보면 뭔가 이렇게 동그란 이 입자들이 되게 이게 줄을 서서 있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고체라고 합니다. 고체는 어떤 특징이다? 규칙적으로 배열. 그래서 고체는 입자 배열이 어떻더라? 규칙적. 자, 다음 액체를 볼까요? 액체는 여기 있네요. 액체는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 불규칙적으로 배열. 고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고체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규칙적으로 생겼는데 얘네들은 줄을 서 있지 않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입자 배열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졌지만 입자 사이의 거리는 고체보다 조금 멀다. 그래서 어쨌든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부피 변하지
않음. 그리고 여기 고체도 마찬가지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부피가 변하지 않음.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 일정. 입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돼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모양 변함. 자, 다음 기체를 볼까요? 기체.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적. 매우 불규칙한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발. 그래서 모양 변함.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 입자 사이가 멀기 때문에 부피가 변함.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동그란 것 하나가 이제 입자라고 한다면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거리가 멀다. 하나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는 하나씩 이렇게 입자가 떨어져 있는데 이 입자는 우리가 지금은 입자라고 말하지만 얘는 분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분자. 그래서 기체 상태일 때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동그란 것 하나씩 떨어져 있는 분자 상태.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공기에 존재하는 산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왜? 한 개 한 개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크기가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페이지로 다시 오면 이제 해보기를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보기 보면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이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목표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특징이 다른 까닭. 그래서 상태에 따른 특징 했죠. 앞에서. 그리고 입자 배열도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밑에 이 표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요것을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여기 요 동그라미 안에는 뭘 하는 거냐면 입자들의 배열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는 어떻게 그려야 되고 액체는 어떻게 그리고 기체는 어떻게 그리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직접 한번 요 해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것으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단원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